첫 번째, 시험 시간이 줄어든다. 현재 우리 시험은 어때요? 그렇죠. 5과목 2시간 30분을 주어집니다. 그 말은 한 과목당 어떻게? 그렇죠. 30분. 그래서 5과목 2시간 30분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내년부터 25년부터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한 문제당 1분. 그 말은 100분밖에 안 준다는 거겠고 100분이면은 1시간 40분. 따라서 몇 분이나? 50분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냐? 실제로 CBT 시험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2시간 30분 중에 2시간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싹 하고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기 또는 계산이 많은 기계 이런 것만 시험을 본다는 게 아니겠죠. 그냥 단순히 한글인 시험 문제와 우리 계산형 시험 문제가 동시에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사라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확실히 좀 생각하고 계산도 좀 많이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시험이 변경될 때는 과거에 PBT에서 CBT로 변경될 때와 같이 모든 기사시험은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한 방에 모든 시간도 바뀌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빨리 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24년도 아직까지는 시험이 남아있죠. 바로 24년도 시험이 남아있을 때 빠르게 시험을 한 번이라도 더 치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합격률 통계를 보면은 약간 또 암울해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여기 있는 거는 물론 실기 합격률 통계입니다. 지금 합격률 통계를 봤더니, 선생님, 왜 다 1짜리입니까? 물론 10%, 20%, 30%, 40%, 50%, 60% 합격률도 있었죠. 그런데 합격률이 굉장히 낮을 때만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이 중에 노란색은 1%, 3%, 이거는 거의 뭐 극악의 합격률인데 지금 봤더니 주기적으로 낮은 합격률이 좀 발생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차가 보통 대부분이 다 몇 회차예요? 지금 대부분이 3회차, 그리고 얘는 1회차일 때도 이렇게 극악의 합격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회 또는 전년수가 높은 합격률 기록 시,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합격률이 낮은 경우는요, 그 전년도의 합격자 수가 좀 올라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합격률이 올라가면 합격자 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수를 조절해야 되니까 어떻게 약간은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고요. 선생님, 여기 오타인데요?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요. 물론 얘는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의 현재 상황과 약간 밀접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전기 자격증, 산업 안전 자격증, 그리고 뭐 기계나 소방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따면 100% 취업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어려워진 상태로 좀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합격률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취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내려가죠. 한마디로 우리와 같이 자격증이 취업과 100%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경제가 조금 어려우면 아무래도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반면에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 어떻게 돼? 다시 인원수를 맞춰야 되니까 합격률이 좀 낮아질 수 있겠죠. 자, 우리 과거를 보자고요. IMF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우리 굉장히 어려웠죠. 19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어때요? 합격률이 좀 올라갑니다. 왜? 경제가 어려운 상태로 조금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경제가 좋아지니까 합격률이 다시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2020년대. 그렇죠. 19년도에서 20년대로 넘어가면서 뭐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발생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은 어때? 점점 올라갔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지금 합격률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얼마만큼? 60%가 넘는 합격률이 나올 만큼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점점 경제가 안정화되면은 합격률이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합격률이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내가 어느 회차가 될지 모르지만 풍덩하고 빠지는 회차에 내가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 최대한 25년 후로 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줄어든 시험 회차. 선생님, 이건 무슨 말이죠? 지금 24년도부터 이미 시행을 했어요. 어떻게? 1회, 2회, 3회, 4회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3회로 모든 시험을 줄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원래 과거에도 기사는 1, 2, 3회, 그리고 공사기사는 1, 2, 4회 이런 식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쵸? 조금 이렇게 나눠서 기회를 조금 분산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4회 시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1, 2, 3회 안에서 다 끝내셔야 되는데 선생님, 그럼 이게 더 안 좋은 건가요?
수험자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회라는 게 있을 때는요, 조금 뒤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기사를 잘 못 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공부한 게 있으니 어떻게 조금만 더 힘내서 공사라도 하나 취득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가 쭉 이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그렇죠. 3회 시험이 7월에 툭 하고 필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더 이상 시험 볼 게 없으니까 다음 연도 3월까지 손가락 쪽쪽 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다? 점점 합격하기 어려워지고 점점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 한마디로 이러한 시험이 계속 변화됨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해 할 일을 내년으로 미루지 말자. 그렇죠. 25년도가 오기 전에 시험을 한 번이라도 먼저 보면 됩니다. 그래서 24년도 3회 때까지는 시험 시간도 넉넉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겠죠. 그중에 나에 맞는 공부 방법을 딱 선정하셔서 빠르게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전기기사, 산업기사, 공사기사, 공사상태를 동시에 접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CBT로 바뀐 거를 잘 이용하자는 겁니다. 내가 선생님 저 이번에 전기기사만 공부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응용 및 제어라는 과목 자기학과 2개만 다릅니다. 그거 한번 찍어서라도 보는 거죠. 일단은 어떻게 한다? 네 과목 모두를 응시한다. 물론 나는 산업기사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산업기사와 공사산업기사 2개를 응시하면 되겠죠. 한마디로 내가 응시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응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24년 마지막 3회 시험까지 최선을 다한다. 한마디로 7월 말까지.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우리 5월 시험이 있고 7월 시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5월 시험을 보기도 전에 선생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닙니다. 5월 시험도 끝까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험도 끝까지 계속 연속상에 있는 분들이 합격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순간 7월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최대한 해서 한번 CBT 시험장을 가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유튜브 및 각종 교육원 정보를 통해 빠르게 합격하기. 이거는 뭐냐면요. 요새는 어떻게 해요? 그쵸? 정보의 바다 막 그냥 아주 정보가 깔려 있죠.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일단 나와 맞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 대산전기학원도 유튜브에 기출문제 같은 것들 또는 정보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도 보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보면서요. 나와 맞는 거를 찾아서 어떻게? 이러한 정보는 중요한 거구나. 이러한 요점 중에 잘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전기과 대학생들, 현재 대학생분들은 독학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만으로도 많이 정리를 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 비전공자이신 분들 또는 10년 이상 공부를 안 해서 내가 한 40대, 30대 중반 넘어갔어요. 그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원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데요. 무조건 나와 맞는 거 그리고 인증된 기관 같은 데를 가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산전기학원도 내일배움 카드가 사용 가능한 고용정보 인증 기관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줄어들면 계산보다 공작체의 문제 비중이 높아질 확률이 있다. 이거는 뭐냐? 예측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PBT에서 CBT로 넘어갈 때도 비슷합니다. 항상 어떠한 방식으로 넘어갈 때 문제 유형도 좀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CBT의 일부 중점이 뭐냐? 바로 내가 문제를 하나하나 푸는 것보다는 어때? 공식을 딱 맞추는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25년도에도 어때요? 그렇죠? 시간을 줄이겠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읽고 푸는 방식, 한마디로 공식만 알면은 풀 수 있게 공식 문제를 많이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시간이 줄어들면서도 많은 수강생분들이 불만을 표출하지 않도록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나 이러한 정보들을 잘 수집하셔서 일단 무조건 24년도에 공부하시면 좋아요. 근데 내가 24년도에 정 안 된다. 그럼 25년도를 공부할 때는 각종 이제 연말에 각종 또 정보들이 모이겠죠? 그러한 정보들을 잘 수집하셔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대산전기학원에 있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자격증을 공부할 때 궁금하신 점 또는 시험에 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 다 편안하게 게시판이나 전화 주셔서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담 많이 주시면은 성실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전기 자격증 공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분들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